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비행학교를 찾았습니다. 필기시험이라는 첫 번째 문턱을 넘느라고 잠시 동안 실제 비행 연습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비행학교로 가는 마음은 조금은 설레고 또 조금은 낯설어지네요. 제가 사는 이곳 오클라호마에는 아주 크고 작은 비행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한 1970년대부터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농사를 짓거나 교통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래서 크고 작은 비행장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샘 월턴이라고 월맛 창시자 분께서 월맛을 최초로 창시한 곳에 가봤는데 그곳에 그 샘 월턴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그분도 조종사 자격증을 따셨고 비행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1940년대에 출생하신 분인데 비행기를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를 축적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비행기를 사서 비행기 조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나셨어요. 저의 이전 비디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오클라호마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태어났던 출생지에도 제가 가서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보세요. 재미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부를 축적하신 월마트 창시자가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오클라호마에 사는 저로서는 자부심이 있는 일이지요. 제가 비행학교를 찾아서 비행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곳저곳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필기시험 볼 때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예순이 넘은 늙은 할머니가 비행학교 사무실을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비행학교 관계자들의 그 야릿한 표정 같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왜 왔지? 그러면서 첫 번째 비행학교에서는 Do you make an appointment? 약속하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약속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저한테 약속하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날 줄 몰랐겠지요.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고 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는 않아요. 제가 좋게 말하면 특별한 학생이었겠죠. 그리고 그 교관들의 태도는 그래 너 돈 있으면 비행기 가지고 놀아봐 그런 태도였지 무언가를 가리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이륙해서 하늘에 올랐을 때 이륙할 때는 너는 아직 모르니까 자기가 교관이 이륙하겠다고 하고 비행기를 공중에 띄워서 4,500피트 공중에 올라가서는 이제 네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데 했더니 첫 마디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왜냐하면 비행학교가 저처럼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날 비행을 할 때는 어떤 걸 가리키고 대학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셀러버스라고 첫 번째 주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공중에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 공짜로 타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비용을 내고
비행 훈련을 하러 갔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는 반응에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했어요.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나이 든 사람이고 그분들은 내가 오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없어서 갈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비행학교를 찾았고 또 다른 비행학교에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필기시험을 혼자서 공부했던 것이에요. 이번에 만난 스카지라는 CFI라 그래요. Certified Flight Instructor.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제가 몇 살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이가 든 사람이고 천천히 비행 훈련을 하고 싶다. 필기시험은 이미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말했죠. 필기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의도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비행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요. 실기 합격이라는 결과는 하늘이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언젠가는 되겠지.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순수한 저의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렇게 비행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특히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참 많은 고민이 있기도 했어요. 고단했던 삶의 이야기를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팔아 관심을 얻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삶은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니까요. 서양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빠져드는 7가지 대죄, Seven Deadly Sins라는 말이 있어요. 영문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것인데 그것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그리고 음욕 등을 말하죠. 가끔 유튜브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7가지 대죄가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지 놀라곤 합니다. 특히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자신의 채널을 노출하기 위해서 남의 채널에 끼어드는 얄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깎아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오직 조회수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감성을 억지로 건드려서 눈물을 쥐어짜르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불행했던 삶의 조각들을 늘어놓으면서 그 고단함을 무기로 사람들의 동정을 사거나 눈물을 자아내는 일, 그것은 저에게는 용납되지 않은 일로 느껴지지요. 저는 그저 뒷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면서 때로는 제가 하고 싶은 비행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일구어 나가는 제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불행했었는지가 아니라 그 불행을 딛고 어떻게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정직한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나이 든 미래를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공통된 주제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요가와 비행훈련을 꼽겠습니다.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저 안에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비행은 하늘을 날면서 더 넓은 시야, 세상을 보게 해주지요. 하늘을 날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하늘에서 어느덧 저를 이토록 단단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늘에 감사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음도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이 내게 주는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그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화를 발견하고 내일을 조금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뒷마당에 나가서 잔디를 깎았어요. 이 잔디를 3주 만에 깎는 것이라서 잔디가 많이 길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어요. 저의 앞마당의 잔디는 말이죠, 우렁각시라고 하나요? 저희 옆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 우렁각시가 되어서 저의 앞마당 잔디를 3번이나 깎아 주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잔디는 매주 깎아야 되는데 3주 동안 저의 옆집에 사시는 분이 여자분께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집에서 재테크로 인터넷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운동 삼아서 한다면서 제가 허락만 하면 저의 앞마당을 잔디를 깎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락을 하고 말 것도 없이 해주신다면 고맙지만 참 미안했어요. 이 더운 여름날에.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저는 뒷마당 잔디를 깎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비행을 할 것이에요. 이 더운 여름날에는 아주 이른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비행기 조종관을 잡으면 아주 그날 하루가 상쾌해지지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에게 저의 삶의 아픔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울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일상을 통해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화를 발견하고 내일을 조금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삶이, 노후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 길어지는 노후를 대책 없이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주 이른 나이에 은퇴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은퇴한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화와 내
육체적 건강과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이 참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탐내지 않으며 오늘 주어진 저의 몫의 행복에 감사를 드리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는 것이 나이 든 저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이 주신 응원과 격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유튜브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세상에 단 한 사람, 사실은 그게 여러분과 함께 사는 배우자라면 가장 좋겠고, 또 그 단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도 괜찮고, 그렇게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서로 여러분과 통하고 응원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큰 힘이 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세상에 단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하찮은 채널이라도 늘 격려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또 저의 오늘이 시작되고 또 저의 오늘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의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